여러분, 혹시 PPT 만들 때마다 나 진짜 디자인 감각 1도 없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PPT 처음 만져볼 때 그랬거든요. 분명 열심히 만들었는데 뭔가 촌스럽고 뭔가 어수선하고 또 뭔가 아마추어 티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타고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디자인 1도 모르는 문과 직장인인데요. 회사에서 PPT 만들어서 영업도 하고 월급도 잘 받고 있습니다. 특히 PPT 디자인이라는 건 예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만 가지고 누구나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원칙을 모른 채 그냥 감으로만 작업하니까 오래 걸리고 매번 이상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고난이도 전문가를 위한 게 아니라 저 같은 직장인이 평소에 매일 써먹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 알고 나면 나 PPT 좀 치는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상적인 이야기는 빼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은 정보다 싶으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직 채널 규모가 작아서 새 영상이 올라가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줄표나 점 대신에 아이콘 쓰세요. 이런 줄표 있죠? 또 이런 점 같은 것도 말머리 기호로 많이 쓰시는데 이제 아이콘 쓰면 조금 더 깔끔하게 P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토스 앱 많이 쓰시죠? 토스 앱에 들어갔는데 복잡한 아이콘 보신 적 있으세요? 전부 절제된 표현의 2D 아이콘 또는 3D 아이콘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 머릿속에 통일감을 만드는 거예요. 전하려는 메시지를 더 편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죠. 자, 그럼 디자인 감각 1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자인 감각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울리는 아이콘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제가 통일감 있는 아이콘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이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웬만하면 같은 사이트에서 색과 굵기가 비슷한 걸 찾으면 PPT가 깔끔해집니다. 먼저 아이콘 파인더입니다. 무료 아이콘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사용해 보세요. 왼편에 이렇게 스타일별로 골라볼 수 있는 필터가 있으니까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해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사이트는 구글 폰트입니다. 여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까지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굵기와 색상도 바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굵기도 바로 바꿀 수 있고요. 누르고 들어가면 색상도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바꿔볼 수 있고요. 크기도 조절할 수 있죠. 자, 왼쪽에서 아이콘 굵기를 조절하고요. 오른쪽에서 색깔과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웬만하면 SVG로 해주면 좋습니다. PPT에서 수정하기가 용이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좀 귀엽고 상큼한 아이콘을 찾고 있다면 토스페이스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토스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토스에서 누구에게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사이트입니다. 전체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카테고리별로 아이콘이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상업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맥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이트 중 한 곳에서 아이콘을 찾아서 글자 왼쪽에 줄표만 쓰지 마시고 아이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깔끔해집니다. 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크기로 써보세요. 보통은 크게들 쓰시더라고요. 크기가 너무 크면 오히려 메시지보다 아이콘이 더 잘 보여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죽이기입니다. 이미지 열심히 찾았는데 최대한 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으시죠? 근데 보통 어떻게 이미지를 넣으시냐면 이렇게 넣으세요. 보통 이렇게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다 살립니다. 이렇게. 왜냐면 내가 굉장히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예쁘죠, 사진? 근데 왜 지저분하게 느껴질까요? 배경 이미지가 좀 조잡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너무 배경 이미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가 보이지 않죠. 자, 일단 섀도우를 다 뺍니다. 자, 그림 클릭하시고요. 그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림 서식에 들어가셔서 수정, 그림 서식에 들어가셔서 색 들어가시면 색 섀도우 있습니다. 색 섀도우를 좀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좀 약해지죠. 자, 그리고 투명도를 주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하게 투명도를 주고 이런 식으로 글자를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림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텍스트가 주인공이 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그라데이션 박스를 써도 좋습니다. 자, 네모를 그려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그림이 너무 살아있죠. 그래서 도형에 들어가서 자, 네모 모양의 도형을 그립니다. 반 정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만큼을 네모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을 없앱니다. 윤곽선 없음. 그리고 자,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하나씩 뜯어보면요. 자, 이거는 맨 오른쪽에 있는 색깔을 조정하는 레버입니다. 자, 레버를 보고
적당한 데까지 끌어놓습니다. 자, 이 레버는 투명도가 100까지 되어 있죠. 두 번째 레버는 투명도 0입니다. 자, 세 번째도 0이고 네 번째도 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높아지는 그라데이션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 그라데이션 박스의 위에 텍스트가 위치하도록 하면 되겠죠. 자, 텍스트가 맨 위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이미지 조정을 하지 않으실 거면 이미지 위에 그라데이션 박스를 넣어서 텍스트가 강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디자인 감각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만든다고 할 때 그냥 이 방법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미적인 감각이 만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지를 살릴 위치와 죽일 위치를 구분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안 그러면 괜히 고생만 하고 지저분한 결과물만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여백과 간격 정렬 맞춰주기인데요. 자, 여백의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간혹 깜지 같은 이런 PPT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썼던 깜지같이 가득 채워진 큼직큼직한 글씨 또 가득 채워 넣은 성실함이 돋보이는 PPT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깔끔함과는 거리가 좀 멀어집니다.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책 아무거나 들고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책도요, 상하 좌우 여백이 없는 책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 감각 1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PPT 켜서 여러분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시면요. 자, 이렇게 마스터 보기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이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 전체에 적용하는 양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밑에 들여쓰기 되어 있는 슬라이드들은 레이아웃을 뜻해요. 그래서 1번 레이아웃, 2번 레이아웃, 3번 레이아웃 이렇게 여러분들 레이아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은 뭐가 바뀌느냐, 새 슬라이드를 만들 때 보면 여러분들 이게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봤던 1번 레이아웃, 2번 레이아웃, 3번 레이아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양식을 설정해 놓고 쓸 수 있는 메뉴가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들어가셔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시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레이아웃인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내가 미리 잡아놓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여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슬라이드에서 내가 한번 여백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면요. 자, 3번 슬라이드에 놓고 자, 안내선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안내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백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을 누르시고요. 맥에서는 옵션 버튼을 누릅니다. 옵션 버튼을 누른 채로 왼쪽으로 가면요. 이 선이 복제가 됩니다. 16.4까지 갔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끌어서 16.4까지 가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여백과 오른쪽에 있는 여백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위쪽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위쪽도 보면은 대략 8.9 정도가 돼야지 비슷해 보이네요. 아래도 8.9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수학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왼쪽과 오른쪽 상하 좌우 여백이 대략 맞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좀 넓어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좀 더 좁힐 수 있겠죠. 9.1까지 가자. 그래서 여기도 9.1로 상하 좌우 여백을 내가 맞춰 놓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 세 번째 레이아웃에 여백을 잡아놨죠. 마스터 닫기 누르시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가 세 번째 레이아웃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드 만들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새 슬라이드 만들 때. 자,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거를 클릭하면 요 슬라이드 있죠? 요 슬라이드가 내가 아까 잡아놨던 여백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내가 미리 여백을 안내선으로 잡아놓으면요. 여러분들 양식을 통일감 있게 조정해서 쓸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백이 다 잡혔죠? 이제 이 선 안에만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일관되게 여백을 가진 채로 PPT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간격인데요. PPT 안에 오브젝트들이 간격이 같을수록 깔끔해 보입니다. 자, 이런 도형이 3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간격을 맞출 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추지 마시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죠? 자,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있죠?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맨 위에 보면 맥은 맨 위에 있고요. 윈도우도 이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방에 간격을 슥슥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간격을 좀 대충 맞춰주고요. 자, 요 3개가 간격이 맞도록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가로 간격 동일하게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맨 위로 맞추면 높이가 맞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Shift를 누른 채로 옮기면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맨 가운데 있는 것을 중앙으로 오게 만들고요. 자, 그룹화를 한 다음에 또 중앙이 맞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 정렬은 수직 수평으로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딱 맞아 떨어질수록 깔끔해 보입니다. 자, 왜 군대에서 우리 줄 서거나 행렬할 때 OIR 맞추라고 하잖아요. 자, 그만큼 정렬은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혼자 한 발 앞서거나 뒤처진 병사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직 수평 다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PPT 만들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높이가 안 맞는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두 개를 클릭하고 높이를 맞출 거 두 개를 클릭하고 정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홈에 정렬에 맞춤에 아래쪽 맞춤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텍스트 박스에 높이가 맞아 떨어지게 되죠. 요 큰 제목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클릭하고,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우리는 아까 빼놨어요, 정렬을. 자, 아래쪽 정렬 눌러주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수직 수평 정렬이 맞게 됩니다. 높이 정렬을 맞춰줌으로써 디자인이 조금 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요. 자, 여백과 간격 정렬 맞추면요, 정보들 간의 위계가 훨씬 두드러지게 됩니다. 자, 비슷한 것과 다른 것, 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위치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보는 사람이 훨씬 정보를 이해하기 쉽겠죠. 그렇지 않으면 정보가 이해하기 어려워져서 그래요. 자, 정보의 위계 질서가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다시 한 번 더 해석하게 만드는 수고로움을 만듭니다. PPT가 깔끔하다는 거는요, 보는 사람이 다시 한 번 이 정보를 재배열하도록 뇌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아주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달을 하는 게 깔끔한 PPT의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감각 1도 없을 때 폰트는 딱 두 가지만 쓰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지금 눈누 폰트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눈누 폰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구글에 눈누라고 치시면 되고요. 지금 눈누 폰트 사이트 들어가서 기본 고딕에서 하나, 제목용에서 하나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무료 폰트를 다 모아놨는데요. 여기 분류를 보시면요, 기본 고딕이라는 게 있고 제목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목용은 조금 그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고 조금 더 두껍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 좋은 폰트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평창 평화체도 좋은 것 같고요. 검은 고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비트로 코어체도 좋네요. 자, 요 위쪽에 있는 폰트들은 다 좋은 폰트들이니까요. 자, 폰트 가지고 제목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고딕도 마찬가지로 여기 프리텐다드나 구글 폰트인 본 고딕, 이런 고딕들이 좋아 보입니다. 코법 도듬도 요 출판할 때 쓰는 출판용 폰트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좋습니다. 가독성이 좋은 폰트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쓸 기본 고딕 폰트 하나, 제목에 쓸 제목용 폰트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폰트를 어떻게 쓰는지거든요. 자, 모르겠으면 우리 세계 최고한테 또 배우면 됩니다. 애플 사이트 탁 들어갑니다. 자, 애플 사이트 들어가서 아이폰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자, 쭉 보면서 폰트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면서 어떤가요? 세 가지 정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글자와 덜 중요한 글자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크기 차이. 자, 유니바디 외장 요 글자는 중요하니까 크고요. 아래에 있는 글자들은 상세 설명이니까 더 작습니다. 자, 둘째, 중요한 글자와 덜 중요한 글자의 색상이 다릅니다. 자, 완전히 하얀색은 강조, 약간의 회색은 덜 강조하는 텍스트가 되겠죠. 자, 셋째, 중요한 글자와 덜 중요한 글자의 굵기가 다릅니다. 굵기가. 자, 보시면요, 위에 본문은 조금 더 두꺼운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 자, 밑에 가서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는 상세 설명들 보면요, 글씨의 굵기들이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물론 이 글씨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 두꺼우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굵기를 얇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글자의 크기와 색상과 굵기, 여러분도 앞으로 폰트 쓸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참고해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한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깔끔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렬을 맞추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렬을 맞추면서 크기 차이, 그리고 색깔 차이를 만들고요. 그리고 굵기 차이, 글자의 굵기 차이를 통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좋아하시나요? 자, 이걸로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는 방금 얘기한 네 가지를 조합해서 PPT 깔끔하게 정리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네 가지는 평면에서 깔끔하게 PPT를 다듬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상하 좌우는 2차원이지만 한 단계 더 나가면 앞과 뒤라는 차원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포스터, 뭔가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이미지 뒤로 글씨가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이미지, 도형을 앞으로, 텍스트를 뒤로 배치해 보세요. 자, 그리고 살짝 더 나가보면 이미지나 도형에 그림자를 주면요. 이 이미지에 그림자를, 자, 정면에서 그림자가 비치는 거를 흰색을 주고요. 그림자 흰색을 주고요. 흐리게를 주면요. 자, 아까보다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인데 이 그림자를 크기를 더 한번 극단적으로 늘려볼게요. 자, 이거 흐리게 좀 지우고. 그림자가 비춘다는 거는 그림자가 비친 이미지는 앞으로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요 상품권이 좀 앞으로 나와 보이네요. 네, 앞으로 나와 보이고 오히려 이 글자들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배경 제거가 깔끔하게 된 이미지를 놓고 그림자를 두면요. 이 이미지가 앞으로 튀어나와 보입니다. 자, 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이미지의 뒤쪽에 텍스트를 이렇게 넣게 되면요. 자, 이미지 뒤쪽에 텍스트가 마치 숨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PPT를 깔끔하게 만드는 네 가지의 법칙을 응용해서 한번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도 깔끔하게 PPT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은 디자인 감각 1도 없는데 PPT 어떻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저를 포함한 우리 직장인들은 PPT를 결과물을 만드는 데 써요. 예술하는 게 아니고 최고들을 보고 배우면 됩니다. 오늘 토스에서 또 애플 홈페이지에서 스타벅스 포스트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배울 곳을 발견하고 어떻게 배운 것들을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